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주식에 대한 테크뉴스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 시장이 요즘에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사실 매일매일 주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동향 같은 거를 매일매일 살펴본다라는 건 사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근데 요즘에가 좀 미국 상황도 그렇고, 한국 상황도 그렇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으로 시작을 한지, 언 두 달도 안 돼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한 6개월 동안은 계속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무래도 어떤 일을 행할 거잖아요. 사실 트럼프가 첫날부터 엄청나게 사인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것들을 뒤엎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그러면서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계속 쏟아졌어요. 그러면서부터 사실 주식을 따라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동향을 하루하루 되게 쫓아가기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매일매일 찍기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상 제가 정리했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써 이 블로그에다가 글로써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최신 동향과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엔비디아부터 좀 보도록 해보면, 뭐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26일 내일이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발표를 시작을 하게 돼요. 뭐 GTC 발표는 이제 나중에 하기 시작하는데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26일 날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까지 주식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크게 왔다 갔다 한 이유,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영향을 준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30.28달러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정말 말 많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필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기존에 해왔던 거, 사실 저도 테슬라를 공부하기 이전에 테슬라를 지금은 많이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한 30% 이상 제 전체 주식에서 30% 이상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 머스크를 제대로 알기 전에, 그 다음에 이 테슬라의 전체적인 이 미션,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에는 머스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비상식적으로 느껴진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을 여러 개 할 수밖에 없고 그 사업의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나중에 좀 알게 됐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물론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도 그렇고 크기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10위권 안에 이렇게 드는 거겠죠. 그래서 테슬라를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아직은 스타트업이다라고 미국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머스크라는 CEO의 입장도 그렇고 테슬라 안에서 계속해서 신규 개발을 하는 것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애플이 혁신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테슬라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애플이 해왔던 혁신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와 테슬라의 하드웨어는 모두 다 지금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상에 큰 변화가 없어요. 물론 애플의 소프트웨어,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번 연도에 새로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폰 16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새로움을 느꼈는지 처음에 아이패드 에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처음에 맥북 에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처음에
아이폰 6가 나왔을 때 그 어떻게 보면 혁신의 그 환호성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애플 인텔리전스도 그렇고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비전 프로는 더군다나 가격이 비싸다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죠. 사실상 비전 프로가 팀 쿡 CEO가 말하기를 앱-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애플의 모든 기술을 다 집약시킨 하나의 결정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애플의 주가를 많이 흔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의 지금 뉴 모델 Y가 새로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의 주가를 많이 흔들어줄 수 있을지, 그다음 그게 FSD가 중국에서까지 승인이 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주가에 바로 반영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크가 현재 도지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 체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기업의 측면과 머스크라는 어떻게 보면 기업인이 아닌 국가에서 일하는 공기업에 어떻게 보면 그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공무원이죠. 그런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가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 테슬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가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가 만약에 한 대도 막 안 팔리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기업 가치, 그러니까 이 사기업으로서의 기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테슬라를 믿고 이 비전과 미션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그다음 팔란티어입니다. 네, 팔란티어는 이 뉴스를 먼저 보도록 해볼게요. 팔란티어 10% 떨어졌습니다. 10% 넘게 떨어졌어요. 사실상 120달러까지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해보면 10%가 아니라 더 많이 떨어졌죠. 거의 뭐 20% 넘게 떨어졌어요. 예. 120달러에 20%면은 24달러니까 90 몇 달러가 되죠. 근데 20%가 더 떨어진 거죠. 3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최고가에 비해서. 그래서 보면은 기술주의 압박이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고, 잘 나가던 팔란티어 주가 4일째 고점 대비 27% 하락, 27%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딱 이유를 밝혔어요. 국방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팔란티어가 또 10% 하락했다. 그 다음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술주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애플은 0.63% 올랐는데 사실상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가치주에 해당하니까 좀 논외로 칠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 다음에 브로드컴, AMD, 퀄컴,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 우버,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그 다음에 팔란티어까지. 기술주는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월마트는 아마존한테 1등이 밀렸다라고 하면서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음.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 4%나 올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이렇게 큰 기업, 그리고 이렇게 인슈런스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투자를 하는 이런 파이낸셜 그룹이 4%나 올랐다는 거. 최근에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 후계자한테 이제 자기의 것들을 물려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버핏의 행보가 굉장히 과감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버핏이 네 가지 원칙을 밝혔어요. 이건 제가 블로그에다 정리를 했는데, 버핏이 알려준 네 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버핏이 이번에 주주서한에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걸 짧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실수는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한 방의 결정이 놀라운 변화를 만든다. 세 번째, 학벌보다 본능적인 재능이 중요하다. 네 번째, 저축을 지속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그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할 거니까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술주는 하락을 하고 있고 기술주 외적인 것들은 초록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상승을 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쪽은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 그냥 헬스케어 쪽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센 헐스라고 아실 거예요. 힘센 헐스 같은 경우에는 자, 힘센 헐스 같은 경우 좀 힘센 헐스도 제가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죠. 힘센 헐스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해보면 자, 힘센 헐스도 오르긴 올랐었는데 폐장 후 18%가 또 떨어졌대요. 자, 그럼 힘센 헐스도 헬스케어인데 왜 이렇게 67달러까지 갔다가 왜 51달러까지 하락을 했냐? 사실상 힘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 헬스케어,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주력으로 파는 헬스케어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힘세너스의 어떻게 보면 주 경쟁자가 아마존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쨌든 유통시켜서 어, 이런 약품 같은 걸 판매를 해야 돼요.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공급망이 있어야 되고 그걸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그냥 기존의 기업들처럼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과 이 테크 기업들과 유사한 그런 과정들을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힘세놀스에 대해서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의료 웰니스 플랫폼 기업 힘센 헐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약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의료 웰니스 플랫폼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긴 또 제약 회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건 과거 뉴스인데 그러니까 힘센 헐스가 아직 기업 크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릴라일리 881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 기업의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아직은 스타트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힘세너스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도 있고, 과거 2021년도 뉴스에는 비아그라 성인용품 온라인 판매 밈 주식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밈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람들이 별로 신뢰가 사실 안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맞물려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바로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힘센얼스는 원격 의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약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 가서 살 수 있는 약국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원격 의료 시스템 이게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DA 이런 승인 받는 거 물론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힘센얼스는 단순히 그런 약품을 판매하는 민주식이 아니라 원격으로 의료를 도와주는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걸 미션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테크 기업으로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힘센얼스를 바라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헬스케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좀 그래서 팔란티어와 함께 힘세널스가 좀 살펴봤고요. 팔란티어가 조금 하락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이것도 블로그에다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주가 급락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펜타곤 예산 삭감.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게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CEO 주식 매각. 예.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 CEO, 팔란티어 CEO가 대규모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부자, 이것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이 흔들린다거나 팔란티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내부자가 주식을 처분한 거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CEO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이런
뭐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CEO가 어느 정도는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높은 밸류에이션. 자, 팔란티어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팔란티어 검색을 해보면, 자, PER이 479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024년도로 좀 나눠서 보면은 PER이 그래도 178배나 해당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1배에 해당하는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걱정이 높아져요. 걱정도 같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주가도 급등했는데 성과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 급등한 게 그냥 아까 민주식이나 그런 뭐 테마성 주식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성과에 대한 내용도 자, 여기에는 정리를 안 해놨고 성과에 대한 내용도 제가 별도로 어, 정리를 해놨는데 물론 이런 국방이나 의료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존재하고요. 자, 팔란티어 성과.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고객 수가 전년 대비해서 77%나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커머셜 부분에서 비중이, 그러니까 기존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부 고객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정부 상대로만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 정부 상대로만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커머셜 부분 매출 비중이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날 거란 거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또 재밌는 게, 최근 미국 육군과 4년 연장 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그러니까 정부 상대로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커머셜 부분에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게 팔란티어가 뭐 일을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선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 팔란티어가 2024년도 초반부에 뭐 20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90달러까지 100달러까지 오르면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매도 많이 하네? 그러면 팔란티에 문제 생긴 거 아닌가?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추가적으로 또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겹쳤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팔란티어에 들어가냐 마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PER을 보니까 막 이렇게 높아 버리니까, 100배가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들어가기 좀 무서운데? 이렇게 분명히 들 거예요. 저도 지금 팔란티어에 신규 투자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팔란티어가 최근에 어제 10%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는 일단 좀 더 지켜보면서 일단 홀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바이 홀드 셀 이 전략 중에 홀드를 가장 많이 선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는 사실 이걸 명확히 알긴 어렵죠. 근데 이미 한번 신고가를 찍은 건 사실이에요. 120달러가 넘어갔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27%나 하락을 했고, 얼마나 더 하락을 할지, 또는 또 상승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장 오늘 주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팔란티온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고, 120달러 그 이상으로 분명히 전 갈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과, IR 리포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저는 이 프레스 릴리즈. 그러니까 팔란티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 뉴스를 매일매일 쫓아가고 있어요. 팔란티어에서 신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고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살펴보면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감각을 좀 계속 익혀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도록 할 거니까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이온큐도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칩을 양자 관련된 칩을 내놓으면서
아이온큐의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주목을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에 대해서도 제가 새롭게 조사를 해봤는데, 아이온큐가 XHV 기술로 양자 컴퓨터 혁신 가속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기존의 극저온 환경 없이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양자 컴퓨터 회사들은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없거나 또는 이 기술이 없거나 좀 덜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이 어떤 게 좋냐? 양자 컴퓨터 유지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에너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정 기업을 공부를 하는데 이 에너지 얘기가 나왔다.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이온큐도 동일하게 스타트업처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투자에 좀 신중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다음 구글.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 구글은 다 하는 회사죠. 뭐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인공지능도 하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양자 컴퓨팅도 하고 사실 구글이 정말 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글은 180달러, 190달러 거기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안정적이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아마존, 이 월마트를 제친 아마존 230달러까지 갔다가 또 21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아마존은 이 전자상거래 부분에,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AWS가 있죠. 이 AWS 부분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그러니까 1등이에요, 1등. 그냥 1등. 피터 트리 말하는 이 정복하는 거. 예.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실현시키는 회사가 아무래도 전 아마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마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한번 이 아마존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애플 247달러, 좀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 아마존처럼 대기업 중에 하나다, 가치주 중에 하나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좀 오르다가 다시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도 아무래도 브로드컴의 자체적인 기술도 있긴 하지만 브로드컴이 어쨌든 다른 기업의 빅테크의 칩을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율이 좀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 않으면은 2025년도에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맞물려서 굉장히 이 매크로 경제가 그러니까 매크로 경제, 매일매일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요. 환율도 있고, 관세 이슈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반이민 정책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이 트럼프 관련된, 사실 지금 트럼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트럼프라고 검색을 해보고 뉴스를 봐보면 정말 이 3시간 전 뉴스, 7시간 뉴스, 4시간 전 뉴스, 2시간 전 뉴스가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다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매크로 투자를 하기에는 매일매일 투자를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빅테크들의 주가도 매일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가를 살펴보시기보다도 이 여러분들이 몇 개의 기업들을 예를 들어 한 세 개의 기업만 정해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투자자에게 말하는 그냥 큰 이슈들, 그 다음에 테슬라 분석, 팔란티어 분석, 이걸 좀 주력으로 저는 매일 살펴보고 있어요. 물론 테슬라하고 팔란티어의 주가가 흔들리는 것도 보긴 보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왜 흔들렸는지, 그러니까 큰 이슈가 있었는지, 공식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워렌 버핏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 인베스팅에서 무료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2024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날짜. 이게 중요해요. 서류 제출을 2월 14일 날 했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주가 변동 기록,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28%가 애플이다. 아직도 애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그럼 애플에 투자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왜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애플이 있는지, 왜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가 있는지, 그럼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이 회사의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구글 파이낸스를 좀 많이 살펴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금융 뉴스, 세계 시장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영어로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글로 빠르게 살펴볼 수 있고요. 내가 영어가 좀 괜찮다, 영어로 살펴보는 거 어렵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야후 파이낸스로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큰 뉴스와 전체적인 다른 뉴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 뉴스, 뭐 캐나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뉴스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구글 파이낸스나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세계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꼭 해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나중에 이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글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블로그로도 함께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 매일매일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